안녕하세요. 가끔 경제 보고서들 보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. 오늘 그 중 하나를 골라서 핵심만 쏙쏙 뽑아 쉽고 명쾌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무역 폭풍이 불고 있죠? 그럼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한국 경제는 과연 어떤 항해를 하고 있을까요? 오늘 한국은행이 최신 경제 전망을 통해 그 항로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려면요. 일단 시야를 넓혀서 지금 전 세계 무역의 판을 흔들고 있는 그 시작점, 바로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부터 살펴봐야 합니다. 이게 그냥 세율을 조금 올리고 내리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무려 1930년대 이후 가장 큰 변화라고 하니까요. 말 그대로 글로벌 무역의 규칙을 아예 새로 쓰고 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정교한지 딱 보이실 겁니다. 모든 나라에 똑같이 넓은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. 특정 국가, 특정 품목을 콕 집어서 겨냥하는 작살에 가깝죠. 한국의 경우를 보면 기본 15% 관세도 사실 부담인데 주력 수출품인 철강, 알루미늄에는 무려 50%라는 이건 뭐 거의 장벽 수준의 관세가 붙었습니다. 근데 상황이 얼마나 정신없이 돌아가는지 좀 보세요. 불과 석 달 만에 한국은행은 예측의 기본 전제를 완전히 갈아엎어야 했습니다. 5월에 세웠던 가정이 8월에는 그냥 휴지 조각이 된 거죠. 계속해서 움직이는 관역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랄까요? 정책 결정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불확실성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자, 그럼 이 거대한 외부 충격이 한국 경제 내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? 이제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우리 경제의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지금 한국 경제는요, 말 그대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. 한쪽에서는 건설 투자가 계속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. 다른 한쪽에서는 확 살아난 소비 심리랑 AI 붐을 탄 반도체 수출이 경제를 힘껏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. 자,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밖에서는 관세 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안에서는 침체와 활황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변수들을 다 계산기에 넣고 두드렸을 때 과연 한국은행이 내놓은 최종 성적표는 어떨까요? 네, 가장 궁금해하실 그 헤드라인 숫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0.9%입니다.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. 지난 5월 전망치보다 오히려 0.1%포인트가 오른 수치예요. 온갖 악재를 생각하면 이건 뭐 선방을 넘어서 조금은 의외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. 아니,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? 바로 이 표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8.3%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경제를 끌어내렸지만 민간 소비가 힘을 내줬고요. 무엇보다 재화 수출이 마이너스에서 무려 플러스 2.5%로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면서 그 손실을 다 메우고도 남을 만큼의 성과를 낸 겁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건설 부진이라는 마이너스 0.3짜리 커다란 구멍을요. 뜨거운 반도체 경기와 내수 개선이 힘을 합쳐서 성공적으로 메워낸 거죠. 결국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를 지탱한 버팀목은 역시나 반도체였습니다.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시점에서의 전망일 뿐입니다. 한국은행도 미래가 안개 속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. 그래서 보고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미래, 즉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. 그 시나리오들을 살펴보기 전에 관세라는 외부 충격이 도대체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작동 방식을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가장 직접적인 무역 경로입니다. 수출입 가격이 변하는 거죠. 두 번째는 금융 경로인데요. 미국 물가가 오르면 금리가 따라 오르고 이게 전 세계 돈줄을 죄는 효과를 냅니다. 그리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세 번째가 바로 불확실성 경로예요.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되면 기업도 가게도 일단 지갑부터 닫고 몸을 사리게 되니까 경제 전체가 얼어붙게 되는 거죠. 바로 이 불확실성이라는 변수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본 전망 외에 두 가지 추가 시나리오를 더 분석했습니다. 앞으로 상황이 가장 좋게 풀렸을 때를 가정한 낙관적 시나리오와 반대로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의 비관적 시나리오입니다. 그리고 이 두 미래를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은
바로 미국의 무역협상 결과입니다. 한쪽은 갈등이 풀리면서 평균 관세율이 15%로 낮아지는 평화의 길, 다른 한쪽은 협상이 깨지면서 25%까지 치솟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의 길인 거죠. 이 표는 그 두 갈림길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숫자로 보여줍니다.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0.1%포인트 더해지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0.2%포인트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. 이게 그냥 소수점 같아 보여도요, 한 나라 경제 전체로 보면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. 그래서 보고서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이건 그냥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니까 우산만 쓰고 버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아예 배 자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.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, 그리고 아주 민첩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 전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이런 시대에 어쩌면 뛰어난 엔지니어의 혁신만큼이나 능숙한 외교관의 협상 기술이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